여러분, 만약 남편이 사람들을 구하려다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1990년대 후반 여름, 비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시골 들판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호수처럼 번들거렸어요. 저는 읍내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분이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짧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아들을 보며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았거든요. 그날 새벽, 제 인생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겪으셨네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하얀 간호복을 입었습니다. 손을 바꾸게 움직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환자분들 곁에 있는 게 제 자리였습니다. 남편과의 인연도 이 읍내에서 시작됐어요. 후딱 한번 봅시다. 맞선 자리에서 남편이 투박하게 던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함이 유서처럼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정말 말없이 자랐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고 밤늦게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저 숙제부터 할게요 가 인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저는 형편껏 살게요.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 건이자 엄마 것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밥이 유난히 짜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밝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예단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어머니, 이거 비상금으로 갖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손자가 태어나자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아기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행복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길게 이어졌고 열이 자주 올랐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이의 낮과 밤을 차지했어요. 그 순간부터 집안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계산 창구 앞에서 아들이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줬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로 병원비 보태라.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반찬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날부터 반찬통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미역을 삶고 불고기를 재워 보냈습니다. 밤에는 제가 병실을 지키며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한숨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고요. 나대만 일하는 가사도우미 자리를 구했습니다. 성북동 큰 저택이었어요. 대문은 높았고 정원은 단정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말했어요.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현관에서 회장님이 손님을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손님의 얼굴이 스쳤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제 며느리였어요. 저는 쟁반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며느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저는 너무 놀라 차를 쏟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이입니까?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의 아버지와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재산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20살에 집에서 쫓겨나 작은 방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을 회사에서 만났대요. 그 사람은 정말 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일을 먼저 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이 두툼한 봉투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게 빌려주신 돈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이 지켜낸 약속이었어요. 며느리는 너무 과합니다 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담담하셨어요.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받는 용기가 사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덕분에 우리 손자가 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뒤 손자의 병실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특별실로 옮기신대요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마치 작은 놀이동산 같았습니다. 벽에는 별자리 모양 등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천장에는 달과 행성 모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색연필과 크레파스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새 스케치북도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침대 난간에는 작은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내 방이에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어요. 아이에게 과분한 건 없습니다. 아이들은 웃어야 합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받아야 나중에 나눌 수 있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아이의 열이 살짝 내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아이가 편안해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만 가면 좋아질 겁니다. 우리 세 식구는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고는 웃었어요. 웃음이 입술에 자리 잡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의 노을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우리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며느리에게 전원주택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진짜 그림 같아요. 며느리가 감탄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확인해보니 이삿짐 차가 조금 전에 나갔다고 했어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회장님과 몰래 짜고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던 겁니다. 새집 주소를 받아들고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대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다 말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대문을 더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에요. 이 나무문, 이 손잡이. 다 기억나요? 나무결과 창틀과 마당에 비치는 햇빛이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하나 깨워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그네를 밀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저 부엌에서 매일 아침 국을 끓이셨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을 꼭 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야? 내 집이야. 되찾은 건 단순히 벽돌과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던 그 시절의 온도를, 부모님의 사랑을,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은 거였어요. 집이 사람을 품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새 부엌에 찬냄비가 올랐고 국물 끓는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저녁 식탁에 따끈한 국이 올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받는 법을 배워볼게요. 회장님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두 사람의 약속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깊이 잠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작한 선한 일이 우리 손자를 살렸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반찬통을 채우는 일은 기도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늦게 잠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이 덜 어둡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발걸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회장님 내외부는 가끔 과일을 놓고 가시고 우리는 필요한 도움만 주고받습니다. 은혜를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이는 천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숨을 고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선행, 아들의 성실함, 며느리의 고든 마음, 회장님의 보은. 그 손길들이 매듭을 풀어줬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받는 용기는 사는 힘입니다. 사는 힘은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반찬을 나눠 담습니다. 반찬통 하나면 충분해요. 그 안에는 음식만이 아니라 용기와 시간과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기적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반찬통 하나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